저는 작은 챗봇 회사를 다니던 개발자였습니다. 서버, 프론트엔드, 백엔드, 배포 파이프라인까지 혼자 다 관리하는 소위 풀스택 개발자였죠. 덕분에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보다 훨씬 높은 연봉을 받으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챗 GPT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터 전통적인 방식의 챗봇을 팔던 저희 회사의 매출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5년 저는 퇴사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기업들의 구매 목록에서 우리가 만들던 조악한 버튼식 챗봇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누구의 탓이었을까요? 신기술에 무지했던 사장님? 현실에 안주했던 개발자들? 트렌드를 못 읽은 기획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배는 가라앉았는데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기술 때문에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AI라는 기술의 출현은 제 미래 계획을 그 근본부터 아주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가 되겠구나. 저는 살기 위해 미친 듯이 AI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회사가 망하고 나서야 제가 깨달은 AI 기술보다 더 중요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회사가 무너져가는 걸 보고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젠 AI밖에 없다. 모조리 공부할 거야.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오픈 AI의 다빈치 모델, 오픈소스인 메타의 라마, 예전부터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진 버트 모델, 파이썬과 플라스크로 밤새 예제를 만들며 텍스트 모델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라? 공부한 지 두세 달 만에 렉 기술이 튀어나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벡터DB를 파기 시작했죠. 간신히 이해했다 싶으니까 이번엔 코드를 짤 필요도 없는 오픈소스 에이전트들이 쏟아집니다. 내가 몇 달 밤새 짠 코드가 클릭 몇 번으로 구현되는 걸 볼 때의 그 허무함이란 텍스트뿐일까요? 이미지는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SD 1.5 모델이 나오자마자 체크포인트, 로라, 업스케일링, 배울 게 산더미였습니다. 간부르식 프롬프트는 태그를 외워야 이미지가 잘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듣고 영어 사전을 뒤져가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제 좀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하던 차에 갑자기 컴피 UI가 등장합니다. 화면에 노드들이 스파게티처럼 얽히기 시작합니다. 워크플로우를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러다 플럭스 모델이 나왔습니다. 이건 제 빈약한 PC로는 구동조차 되지 않네요. 결국 해외 클라우드 런포드에 3090 그래픽카드를 빌려서 돈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내가 돈을 태워야 공부하고 구현할 수 있던 기술이 이제 인터넷 창만 열면 구글 로그인 한 번으로 이만큼 퀄리티 좋은 사진을 뽑아내는 서비스들이 널렸다는 겁니다. 너무 빠릅니다. 공부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천재들이 기술을 만드는 속도를 나 같은 범죄는 공부만 하기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공부뿐인데요. 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아, 기술을 다 배우려다간 내 머리가 먼저 터지겠구나. 저는 패배를 인정하고 전략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개발자라고 개발 툴만 파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공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오고 있었습니다. 가상의 인물, 마케팅팀 김철수 대리를 예로 들어보죠. 철수 씨는 평소에 AI에 관심이 많아 이것저것 끄적여보던 평범한 마케터입니다. 예전 같으면 기획안 텍스트만 썼겠지만 이제 철수 씨는 AI로 기획에 어느 정도 맞는 이미지 시안과 간단한 홍보 영상 콘티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수 씨가 무서운 건 마케팅 지식에 디자인, 영상 편집 지식을 AI를 통해 흡수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철수 씨가 가져온 결과물이 디자인팀과 영상팀이 일주일 걸려 만든 것과 퀄리티가 비슷해집니다. 심지어 속도는 10배 빠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이제 회사는 디자인팀, 영상팀을 유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수 씨가 이끄는 AI 전략 실행팀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AI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닙니다. AI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철수 씨가 여러분의 자리를 뺏는 겁니다.
이제 전문성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웹 디자이너가 백엔드 코드를 짜고 저 같은 개발자조차 광고용 고화질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이젠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사에서 정말 대체 불가능합니까? 그저 그런 문제만 해결하고 있다면? 당신의 일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AI를 켜는 순간 대체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무섭죠? 채용 공고는 씨가 마르고 기업은 인건비를 줄이려 눈에 불을 켰습니다. 이 살벌한 전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가장 원초적인 욕망에 흔들립니다. AI로 월 1,000만원 벌기, 자동화로 된 수익 만들기. 강사들은 이 불안을 틈타 쓰레기 같은 강의를 쏟아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유튜브에는 내용도 없는 AI 영상 쓰레기가 넘쳐나고 인스타그램엔 퀄리티 낮은 AI 플라스틱 여성의 사진이 매일 똑같은 포즈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링크드인은 가짜 AI 프로필과 자기소개서로 신뢰를 잃어가고 구글 검색은 AI가 쓴 가짜 정보 때문에 진짜 정보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도구만 조금 알았지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한 리스펙트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본 진짜 잘 만든 AI 광고 영상 이야기를 해드리죠. 한 대기업 공모전 출품작이었는데 퀄리티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영상의 총 제작 기간이 30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전체 기간 중 21일이 스토리보드와 콘티를 짜는 기획 단계였다는 겁니다. AI로 영상을 뽑아내는 구현 기간은 고작 8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진짜 AI를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되도 않는 생각을 넣으면 AI는 되도 않는 쓰레기를 뱉습니다. 이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남이 짜준 워크플로우로 찍어낸 쇼츠 영상? 그게 진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될까요? 면접관 앞에서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그걸 내밀 수 있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절대 AI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지,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결정하는 것. 그 문제 정의는 오직 인간인 여러분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식하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매일, 매월 쏟아지는 수십 수백 개의 AI 툴을 다 머리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제 상황에 맞는 도구를 골랐습니다. 마치 게임 캐릭터가 상황에 맞춰 무기를 바꿔들듯이 말이죠. 마케팅이 필요하다? GPT로 기획하고 힉스필드와 클링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듭니다. 개발을 해야 한다? 클로드에게 코드를 짜게 하고 커서로 편집합니다. 저는 그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휘관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갖춰야 할 능력은 툴 사용법이 아닙니다. 바로 문제를 정의하는 5단계 프로세스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만들려면 이 과정이 필수입니다. 1단계, 나의 상황과 자원을 파악하고 2단계, 명확한 목표를 정의합니다. 3단계, 그 목표를 위한 세부 단계를 쪼갭니다. 그리고 4단계, 발생할 문제를 미리 예측합니다. 여기까지가 인간인 여러분이 해야 할 설계의 영역입니다. AI는 이 생각이 끝난 뒤 5단계 실행에서나 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설계를 하냐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I에게 정답이 아니라 과정과 용어를 물어보면 됩니다. 나는 사진을 잘 몰라. 하지만 이런 느낌을 내고 싶어.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떤 조명 용어와 렌즈를 쓰니? 그 과정과 용어, 효과를 알려줘. 그러면 AI는 여러분 머릿속에 추상적인 상상을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전문 용어로 정리해줍니다. 이 정보들은 예전엔 전공자만 알던 비싼 지식들이었죠. 그러나 이제 웹 디자이너가 백엔드를 이해하고 개발자가 상업용 사진을 찍는 시대입니다. 고고하게 높기만 하던 전문성의 탑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기회일까요? 위기일까요? 문제를 정의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기회이고 도구만 탓하는 사람에게는 끔찍한 위기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단순히 시키는 일만 처리하는 수동식 문제 해결형 인간이라면 죄송하지만 당신의 일자리는 AI를 켠 갓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사원에게 가장 먼저 잡아먹힐 겁니다.
대체 불가능한 전문가가 되고 싶은가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머릿속에 모호한 상상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세요. 그리고 따로 비싼 강의는 이제 그만 들으세요. 아직 그런 강의가 필요한 정도의 분야는 아닙니다. 대신 AI를 옆구리에 끼고 절대 놓아주지 마세요. 도망가지 못하게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세요. 사소한 목표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와 밤새워 대화하고 싸우고 씨름해보세요. 그 지독한 대화의 경험만이 진짜 여러분의 실력이 됩니다. 저는 회사가 망하는 걸 보고 AI라는 기술만을 정말 열심히 공부해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변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끈기는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을요. 그 가치를 품고 AI를 다루고 있다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AI 전문가라고 부르고 있을 겁니다. AI 시대의 생존기,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 함께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에듀모아였습니다.